요즘 뭐 좋은 종목 없어? 요새 뭐 뜨는 종목이 뭐야? 우리 이렇게 많이 편하게 묻고 답하곤 합니다. 시장 주도주가 뭐야? 라는 뜻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뮤직TV의 황인한 큐레이터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사계절과 주도주라는 이름으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주도주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화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이런 사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장소입니다. 뉴욕의 5번가 부활절 때의 거리 사진입니다. 하나는 1900년이고요. 하나는 1913년, 13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왼쪽은 차량이 한 대가 있고요. 오른쪽은 마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차이뿐입니다. 자, 이거로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어떤 거를 얘기하려는 거구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경기순환 시대 명제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주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표현할 때는 뭐 시장 주도, 정치 주도, 또 업종이나 테마 주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 세술은 세부대라는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주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손승호 법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펼쳐놓은 손승을 이렇게 집어 올리면 먼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나중에 땅이 닿겠죠. 그런 것처럼 시장이 움직일 때 탄력적으로 오르고 시장이 약간 조정받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도주를 정의 내리는 요건은 크게 지수에 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기간 동안에 상승한 것이 다른 섹터, 업종에 비해서 더 성과가 좋으냐, 그 다음에 그런 동안에 얘네들이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굉장히 활발하고 탄력적이었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면 당연히 주도주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70년대에는 건설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5변짜리가 뭐 8천원까지 갔다 그랬나요? 그런 경험이 있고 80년대에는 뭐 증권주 지나가는 데도 뭐 만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녔다.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을 뜨겁게 달궜던 것이 BBIG. 지금 오른쪽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에 대한 7종목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것들이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7종목이지만 무려 15%를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시총을 차지하는 부분이었고 그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죠. 이러한 주도주에서 우리가 그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찜해 두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도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주도주를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주도주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이미 주도주로서 힘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들고 가다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 두 부분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주도주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업 분류 또는 섹터 분류라는 이름으로 이런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처럼 특정한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에 대한 소비재 또는 자유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런 분류상에서는 가장 많이 통용화되어 있는 것은 GICS, 그러니까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나온 분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페이지에 가도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경기순환이라는 거에 대한 간략한 맥을 한번 짚어보고 하나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순환 시계는 BCC,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 클럽, 그걸 갖다 푸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순환 시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통계청 페이지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거는 2020년 10월 거를 현재 저는 2020년 12월 하순에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 두 달 정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항공모함이 앞으로 쭉 항해하던 것을 갑자기 뒤로 서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크게 선회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선회한다 그러면 지금 어디쯤에 와 있겠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옆에 있는 이런 지표나 지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그림은 우측 하단이 경기의 회복이고요. 그 회복 국면에서 약간 상승 국면으로 갈동말동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상승을 할 건지 하락할 건지 둔화할 건지에 대한 것은 예측이나 예상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에 대한 회복, 상승, 둔화, 하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사기절로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라카미 군요라는 분이 주식 사계절론을 정립한 분인데요. 그 일본에서는 상당히 자랑하는 그 애널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인가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책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리저리 다시 재편집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절로 보면 봄, 여름, 가을별로 보고 경기로 보면 회복기에서 화랑기로,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경기가 화랑을 이루어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런 부분을 장세로 표현할 때 봄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장세, 금융장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해당하는 실적장세 이래서 설비투자나 업황이 호황이 되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얘기하는 소부장이죠. 이런 거나 시황주. 또 가을이 되면 역금융장세. 그래서 가을에는 고수익 또는 중소형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겨울에는 이제 경기 방어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형 우량주,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 경쟁력도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안 쓰면 안 되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전력, 가스, 뭐 철도, 제약 이런 것처럼 유틸리티주 이런 것들이 겨울에는 수혜를 입고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되더라 이런 건데요. 좀 전에 봤던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듯한 그런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전제로 해서 여기서 보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 그럼 거기에 맞는 제철 음식은 뭐냐? 그리고 그런 계절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옷장을 정리해서 어떤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관심 업종을 이렇게 따로 한 번씩 체크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지금 여름에 간다 그러면 지금 조선철강, 종합화학, 섬유제지, 비철금속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편안하게 먼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업종군이 나왔을 때 결국 우리가 찾는 거는 해당하는 종목 하나를 딱 짚어내서 그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찾는 과정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이고 여름에 해당하는 관심 업종은 이런 게 있구나 까지는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종별 구성 종목을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업종별 구성에 대한 거는 아까 KRX에서 나오는 그 산업 분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GICS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GICS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쳐진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종목 수 보통주 기준으로 해서 종목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는 거기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을 이렇게 표현해 놨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보면 되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시려 그러면 하단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요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요 화면을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업종의 종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경기에 대한 인식과 또 경기 다음에 나오는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면 거기에는 어떤 업종에 어떤 구성 종목이 들어올 건지를 살펴보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 구성 종목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HTS가 있다 그러면 그 HTS 안은 대부분 이런 부분 표나 화면 메뉴 구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단 아까는 코스피 코스닥이 다 펴지는 상태의 종목수와 시총 비중이었잖아요. 지금은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시총 상위 순으로 나는 보고 싶은데 그 중에 나는 업종을 이쪽을 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한 부분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우측의 화면들 바로 이 부분이 에서 그 업종의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또는 어떤 산업의 또는 시장의 세대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됐다면 그걸 가지고 업종별 구성 종목으로 와서 해당하는 종목의 거래대금이라든지 등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그 종목을 한번 판별할 수가 있고, 그 판별하는 거는 그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 종목에 대한 컨센서스라든지 그 다음에 공시된 나온 내용이라든지 최근에 발표된 재무 분석 자료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도주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하여튼 타이틀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임식TV에서 정석투자를 담당하는 황현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성공투자를 기원하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